안녕하세요. 국립농업박물관 교육강사 홍민경입니다. 1년 농사의 끝은 김장 채소를 기르고 김장을 담그면서 1년 농사가 끝이 나는데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어떤 채소를 기르면 좋을까요? 오늘은 겨울철, 즉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한 작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물을 키울 때 온도, 광, 수분, 토양, 공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할 작물은 온도, 광, 수분으로 간편하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키운다? 실내에서 키운다. 그 작물은 바로 새싹채소입니다. 새싹채소가 작아서 영양성분이 덜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새싹채소가 들으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영양성분을 갖고 있고 이 성분이 커지게 되면 이 큰 성엽의 채소의 영양성분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새싹채소와 어린이 채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새싹채소하고 어린이 채소가 거의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데요. 새싹채소는 새싹에서 발화가 된 다음에 떡잎인 상태를 새싹채소라고 얘기하고요. 어린잎 채소는 종자에서 발화돼서 성엽이 4잎 정도가 나와 있고 키가 10cm 내외인 것을 어린잎 채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기로 봤을 때도 새싹 채소가 어린잎 채소보다는 좀 작을 수가 있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새싹 채소의 장점 3가지를 말씀해 드릴 건데요. 간편하다, 신선하다, 영양분이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간편하다라는 것은 실내에서 온도, 광, 수분으로 쉽고 간편하게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선하다는 건 새싹 채소의 종자는 종자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되기 때문에 보다 신선하고 청결하게 길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 이러한 다양한 성분들이 이 작은 새싹 채소에 농축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자란 성엽의 채소들보다는 더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장점이 많은 새싹 채소를 함께 길러볼까요? 자, 종자의 선택, 용기의 선택, 기르는 방법, 수확하는 방법, 수확 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새싹 채소를 기를 때 건강한 종자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 종자에 광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무거운 종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자 표피에 상처가 없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다 보고선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싹 채소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새싹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종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종자를 선택할 때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라고 하면 이 새싹 채소가 갖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종자를 선택해서 기르시면 되는데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무순 씨앗인데 무순은 소화를 돕고 붓기를 빼준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양배추 씨앗은 피부 노화와 암 예방에 탁월하며 브로콜리 씨앗은 항산화 효과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자싹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보리새싹은 혈압을 낮추고 당뇨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싹은 혈액을 정화하고 배변 활동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새싹 채소는 어떤 용기에다가 기르면 좋을까요? 우선은 새싹 채소 전용 재배기가 따로 있고요. 저면 관수가 되고 뚜껑이 덮여 있는 전용 용기가 있고요. 아니면 저면 관수만 되어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전용 용기에서 기르게 되면 얘네들을 물을 덜 줘도 되는 불편함을 조금 덜을 수가 있고요. 이런 전용 재배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컵, 밥그릇, 플라스틱 용기에서도 쉽게 기를 수가 있습니다. 새싹 채소 전용 용기가 아닐 때는 위에 덮개가 있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컵받침으로 덮개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비닐로 씌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덮개를 만들어 주고 그것마저도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면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좀 자주 뿌려주면서 식물들을 재배하시면 얘네들이 예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종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가볍게 1유회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을 씻게 되면은 여기에 이동 중에 오염물질들이 묻어있는 것들을 씻음으로 인해서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종자가 이동했을 때 건조된 상태에서 이동이 돼서 발화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물에다 담가 놓게 되면은 발화율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종자가 많이 크기가 작다라고 하면은 한 6시간 정도 물에 불려주시면 되고요. 종자가 조금 크다 그러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물에다 담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얇은 배지를 하나 만들 예정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팁 중에 하나인데 그냥 여기에다가 새싹 채소만 깔고선 키우는 것보다는 키친타올을 깔은 다음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뿌리가 여기에 내려서 키운다라고 하면 생장 속도가 보다 빠르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키친타올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바닥 면에다가 놓아주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뿌린 다음에 여기 밑부분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6시간 정도 불린 씨앗을 물을 제거하고 이 안에다가 씨앗을 좀 넣어 볼 건데요. 밑에 가라앉은 씨앗만 키친타올 위에다가 얹어 놓을 겁니다. 자, 씨앗을 넣을 때 어느 정도 넣어야 되냐? 이 바닥면에서 얘네들이 뭉쳐져 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종자를 이렇게 수저나 아니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산발적으로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뚜껑이 없는 거죠. 뚜껑이 있게끔 만들려면 이렇게 비닐을 이용해서 뚜껑을 덮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고무줄을 채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뚜껑을 눌러줄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얘네들을 그늘에다가 두시는 게 좋은데요. 서랍장 밑이나 아니면 책상 밑에다가 놔두면은 얘네들의 뿌리 발근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발근이 좋아지면 그 위에 줄기가 빨리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새싹 채소를 기르면 되겠습니다. 3일 정도 되면은 새싹뿌리가 이 정도의 새싹이 올라옵니다. 근데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는 키친타올 밑에 부분에 보시면 뿌리가 다 촘촘히 나 있어요. 종자가 먼저 발화가 되면 뿌리가 먼저 나오고 뿌리가 지지가 기반이 된 다음에 새싹 채소 잎이 하나씩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길러온 거 한번 보시겠어요? 3일 정도 된 새싹뿌리고요. 5일 정도 된 새싹뿌리입니다. 자, 지금 새싹뿌리가 7일에서 10일 정도 자란 모습인데요. 이쯤 되면 우리가 수확을 해야겠죠. 새싹 채소를 기를 때는 10일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수확해서 드시는 게 영양 성분을 가장 좋게 해서 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 자란 새싹 채소는 이 윗부분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뽑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잘 뽑힐 때도 있지만 잘 안 뽑힐 때도 있어요. 그때는 윗부분을 잡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면 쉽게 뽑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뽑힌 새싹 채소는요, 가위로 그냥 자르기보다는 그릇에 눕혀놓고 이 눕혀놓은 그릇에서 가위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새싹 채소를 수확합니다. 손에다가 올려놓고 물을 살며시 튼 다음에 한두 번 정도 헹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음식에다가 얹어서 바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먹고 남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키친타올에다가 물기가 제거된 새싹 채소를 얹어 놓고 얘네들을 덮은 다음에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관 일수는 어떻게 되느냐? 7일에서 열흘 정도 자랐잖아요. 최대 7일에서 열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채소는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영양소를 좋게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새싹 채소를 기르게 되면 비빔밥, 샐러드, 김밥,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요리에 이용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특히 무순 같은 경우는 무순의 그 알싸한 맛이 기름진 음식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참치회나 연어회에 무순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기름진 삼겹살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 새싹 채소 기르기를 통해 푸른 잎이 주는 반가움마저 챙기면서 이 남은 겨울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농업박물관 교육강사 홍민경이었고요. 국립농업박물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